자, 어제 문재인이 한국 경제 기적 같은 선방이라 말했는데요. 주요 언론이 단 하나도 사설에서 이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기사 내용에서 전문가 이름을 빌어서 좀 비판을 했지만은요. 그래서 문에 어제 이 한 말의 전문을 좀 우리가 들어보고요. 얼마나 이 사람이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나. 과거 전제 이 황제 시대에 민생이 도탄에 빠져 백성들이 배를 쫄쫄 굶고 있는데 황제가 빵이 없냐,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어라, 이런 소리를 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보입니다. 세계 경제의 대침체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OECD 국가들이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이 후퇴한 데에 비하면 기적같이 선방을 했다. 여객 수요가 예년 수준을 회복하며 관광이 활력을 찾은 것을 비롯해 지금 80만에 해당되는 항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휴직이고 다 배를 쫄쫄 굶고 있는데 여객 수요가 예년 수준을 회복해 관광이 활력을 찾았다고 합니다. 일부 제주, 강릉, 속초 등의 골프장과 숙소에 지금 이야기지 그것이 우리나라 극히 일부의 이야기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주요 관광회사들이 다 문을 닫은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 스포츠의 직접 관람 등이 시행된 점을 언급하며 내수가 이미 2분기부터 살아났기 때문에 3분기에 더 나아질 거다. 자, 지난 토요일 날 아마 처음으로 프로 직관이 허용됐을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그게 무슨 관광에 또 내수에 이런 기여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자, 그리고 정부가 쿠폰을 8가지 종류를 뿌려가지고 돈 좀 쓰라고 하고 해댄 것을 가지고 지금 수요가 회복됐다고 합니까? 그래서 가장 큰 경제 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의 감소가 경제 회복의 가장 큰 제약인데 7월 들어서 감소세가 완화하고 있으니 다행이다. 시스템 반도체, 올레드, 휴대폰 등이 수출 증가세로 전환했고 환경형 미래차 수출이 증가한 것도 좋은 흐름이다. 친환경 미래차라는 게 수출이 증가해요? 정말 현대 하이브리드 차가 증가했어요? 뭐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한국판 뉴딜도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는 축이 되게 하겠다. 한국형 뉴딜이 잘못됐다고 해외에서 지금 지적하는 소리가 숱하게 들립니다. 문은 선도형 경제와 저탄소 경제 포용 국가로 대전환하고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하겠다 했지만은 자, 이 조선일보에 보면 기고 형태로 한국형 그린 뉴딜이 실망스러운 이유 해가지고 제니퍼 모건이라는 그린피스 국제 사무총장이 글을 실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했는데 베일을 벗기고 나니 실망이 컸다. 자, 그래서 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가야 되는데 한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7위의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쓰면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상대적으로 조용했고 이번 한국형 그린 뉴딜은 서프라이즈였고 기후위기 대응에 기대를 품게 했다. 근데 막상 공개된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은 찾아볼 수 없고 친환경 사업만 나열했다. 한국형 뉴딜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실망스럽다. 언제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이루겠다는 목표도 없다. 재생에너지 목표가 턱없이 낮다. 그 다음에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점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계 기후단체의 대표적인 그린피스는 지금 문에 지금 이런 그린 뉴딜이 엉터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세계 주요국은 다 석탄 발전량이 줄어들었는데 한국은 석탄 발전량이 늘어나서 문이 많은 그린 뉴딜을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존 목표의 20% 수준밖에 안 되는 사기다.
그래서 그린 뉴딜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청와대 앞에 등에서 시위와 시민단체들의 지금 비판 기자회견이 쭉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린 뉴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냐, 또 더 나아가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등의 일자리와 매출이 오히려 줄어들고 중국이나 독일 회사 등의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은 정부는 3분기 경기 반등을 이룰 기회라고 보고 정책 수단을 다하겠다. 그래서 방역에 이룬 성공처럼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의 지금 주장들이 참 황당하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경제 전문가들은 지금 기적 같은 선방 같은 소리 하지 말고 L자형 지금 경기 침체를 대비해야 된다. 그게 뚝 떨어져가. 그리고 떨어진 상태에서 겨우겨우 기어가는, 한마디로 회복되지 않는 경기 장기 침체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문의 이런 발언을 과도한 낙관론이다. 어디서 자다가 지금 남 다리 끓는 소리 하느냐는 겁니다. 자, 코로나로 지금 미국이나 일본, EU 주요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까지 나오고 있는데 성장률에 지금 후퇴가요. IMF 때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한국이 가고 있는 것을 너무 가볍게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석 달 만에 IMF에 근접하는 수준의 고용 감소가 나타났다. 석 달 만에 85만 명이 실업을 해서 비정규직의 4분의 1이 지금 실업을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확산이 2분기에 정점을 찍고 회복될 거라 했지만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더 번지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더 번지고 있죠. 자, 이 부분을 보면 코로나가 2분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3분기가 2분기보다 더 심해질 거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은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는 어제 이어서 28명, 어제도 25, 오늘도 28, 지난 주말에 113명, 58명 나오고 나니까 이제 당분간 또 20명대로 줄여서 가려고 작정했나 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코로나가 대확산이 지금 가속화되어 가고 있어서 V자나 U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이키형도 아니라 아예 꼬꾸라진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L자로 계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들이 굉장히 후퇴한 데 비하면 우리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듯이 한국 정부가 작년에 경제 성장률을 2.0이라고 해놓고는 막상 그쪽 자료에서는 1.2%가 나와요. 그러니까 국민 앞에 이야기하는 것과 국제적으로 공인된 한국의 성장률이 이렇게 다른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의심까지도 들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문제에 답을 해봐라 해도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 3차 추경을 퍼부었어요. 지금 추경으로 퍼부은 돈이 60조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60조가 넘는 돈을 정부가 없던 돈을 새로 만들어가 퍼붓고도 마이너스 3.3이 2분기에, 1분기에 마이너스 1.3이 기록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된 것은 경기 후퇴의 징후가 확실한데, 이거를 선방으로 표시하는 것은 미국, 일본, EU 등의 나라보다 낫다. 2분기 성장률이 일본은 마이너스 8.5, 미국은 마이너스 9.9, 독일은 마이너스 10.1이에요. 자,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마이너스 3.3이라고 2분기에 말한 부분은 14조 천억의 재난지원금과 60조가 넘는 지금 3차 내 추경을 통한 돈 뿌리기, 그리고 쿠폰 등이 좌우가 되었고,
또 한국 정부 특유의 수치를 속이는 그런 것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이 지금 코로나 숫자도 조작하는 의심이 짙게 들고 있는데 경제 수치를 이게 누가 검증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경제 성장률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계 아무도 없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에 반 이하일 거다라고 다 생각을 하죠. 그래도 중국 정부가 발표하니까 세계가 그걸 중국 성장률이라고 어쨌거나 인정을 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봉쇄 조치를 취한 해외 선진국들과 그렇게 가지 않은, 외국에는 식당도 다 문 닫고 직장도 거의 다 문 닫는 경제 봉쇄 조치가 2분기에 내려졌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걸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매우 옳지 않다는 거죠. 식당 문을 강제로 닫고 외부 이동을 금지해서 집 밖에 놓으면 체포하고, 이런 나라의 경제 봉쇄 수준과 한국을 거의 봉쇄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걸 비교해서 한국이 나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보다는 당초 전망보다 한국 경제가 많이 꼬꾸라졌다는 걸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부가요, 당초 하반기 경제 성장 발표를 할 때 올해 0.1%의 플러스 성장을 할 거다, 황당한 소리를 했죠. 그러면서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2%라 했는데 마이너스 3.3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3이 더 적어졌죠.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 2분기의 수출 성장률이 63년 이후 57년 만에 가장 부진한 수출이 마이너스 16.6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2017년 2분기부터, 그러니까 문정권 딱 등장한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코로나 사태로 심각한 경기 위축에 빠져 있어 경기 침체가 만성화될 거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경제 활동은 한국은 계속 해왔는데 전면 경제 봉쇄를 했던 미국보다 성장률이 낫니 유럽보다 낫니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리고 문이 유 7월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가 반등할 거라고 하는데 이미 1분기, 2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입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경기에 심각한 후퇴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한국은 외국처럼 심각하게 경제를 거의 문을 닫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상 유례 없이 1분기, 2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자, 2분기 성장률의 둔환의 핵심적인 원인은 수출 감소인데 7월에도 수출이 두 자릿수 마이너스 12.8%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분기 이후에 조금 나아질지 모르겠지만은 대외 여건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3분기부터 경기가 반등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로 황당한 이야기고, 6월에 일부 내수가 회복됐다는 것은 돈 뿌린 효과인데 35조 천억의 추경을 뿌려가지고 겨우 0.1, 0.1을 올리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V자로 지금 급속도로 회복될 수 있겠지만은 재난지원금 효과도 사라진 한국이 치고 올라갈 힘이 없다. 그러니까 내년에 종식된다고 봐도 미국이나 유럽 등은 회복이 되겠지만 한국은 쉽지 않다. 그래서 한국은 경기 변동성이 이미 매우 작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가 뭐 갑자기 좋아진다라거나 이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나타나기 이전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정부는 2%라고 우기지만 사실은 1%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고, 이것도 정부가 추경을 하고 손을 쓰지 않았더라면 0% 성장인데 코로나로 인해 떨어진 게 아니라 코로나가 약간 더 밑으로 추락시켰을 뿐이지, 그야말로
한국 경제는 이제 추락의 와중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양상에서 현재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데 경제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한 게 황당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리얼 메타 지지율이 문이 부정이 52.2, 긍정이 44.4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경제가 계속 나빠지는 상황에서 지금 문이 좋아질 상황은 거의 없을 거라 보이고요. 자, 그리고 한국 경제가 매우 심각한 게요.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중에 3018조가 풀렸어요. 코로나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대기업 등의 돈을 많이 풀었죠. 양적 완화를 해서 이렇게 늘렸는데 이 돈들이요, 전부 은행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늘렸더니 시중에 돈을 풀었더니 예금으로 크게 증가했다. 은행권의 상반기에 109조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정부가 118조를 늘렸는데 118개의 물고기를 풀어줬더니만 109개가 그대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시중에 돈을 풀어서 그 돈이 돌아오지 않고 계속 쓰여서 꼬리를 새끼를 치고 커져야 되는데 커지지 않고 푸른 돈이 다 은행으로 돌아와 버리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유동성의 함정에 빠져 있다.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이 지난 91년에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잃어버린 20년에 빠져들 때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아무리 정부가 돈을 풀어도 전부 다시 은행에 돈을 가지고 와서 빚을 자꾸 갚지 정부 돈을 쓰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똑같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상 초유의 전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공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이 저렇게 어리석게 지금 한국의 경제가 선방했고 3분기, 4분기에는 나아질 거라고 말을 하는 부분, 저를 보면서 저 문은 경제에 진짜 경자도 모른다. 그러면서 밑에서 써주는 대로 떠들고 있고 국정을 그야말로 감도 없다. 지금 YS는 옛날에 무식해도 감의 정치를 했다 했는데 저 사람은 감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감이 있다면 12월쯤에 경제가 어떻게 될까라는 걸 이 시중에 한번 돌아다니 보세요. 골목에 서울의 핫스팟이라고 하는 명동이나 저기 청담동이나 여기 홍대 앞이나 이런 데 좀 돌아다녀서 딱 거리 모양이나 가게만 모양만 쳐다봐도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걸 알 건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경제도 모르고 감도 없다. 그래서 기적 같은 반등, 이제 기적 같은 반등이 아니라 지옥 같은 침몰이 나타날 거다. 저는 그렇게 감히 예언을 합니다.